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 폐쇄된 이유가 하도 실험을 많이 해서 이 풍계리 실험장 자체가 갱도가 붕괴되고 방사능 오염으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사용 불능, 이런 한마디로 실험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38 노스가요, 미국 시간으로 어제, 그러니까 오늘 오전 아침까지 이렇게 보도한 내용에 보면 풍계리 핵실험장이 여전히 완전하게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김정은이 이야기한 핵실험장 폐쇄와 핵실험 미사일 발사, ICBM 발사 중단, 이런 부분을 한 내용이 이제 많은 분석가들은 핵실험장이 이미 사용 불능이라서 폐쇄를 했다 했는데, 그런데 이 핵실험장이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핵실험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 노스의 이런 주장은 북한이 가능한 것을 폐쇄하겠다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폐쇄한 것처럼 외부에 쇼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언제든지 상황만 달라지면 그걸 다시 핵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다. 즉 외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실제로 사용 가능하고 작동을 하고 있는 핵실험장을 마치 별 실익이 없어서, 자신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비핵화의 결단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외부 세계는 이미 사용이 불능한 부분이라서 북한이 폐쇄했다. 여기서 하나 일치하는 것은 북한이 폐쇄했다라는 말을 대해서 북한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폐쇄를 했던, 안 그러면 외부 세계는 이미 사용 불능이라서 폐쇄를 했던, 여기에서 공통점은 폐쇄를 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믿어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38 노스의 주장은 그게 폐쇄한 게 아니라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동이 되고 있는 걸 폐쇄한 것처럼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먹기에 쓸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회담이 제대로 굴러갈 확률보다 제대로 가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니까 나중에 협상이 깨지게 되면 그걸 다시 핵실험장으로 또 쓴다는 겁니다. 한 2번 정도의 핵실험을 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8 노스가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8 노스는 한미연구소 산하 부설기관인데 돈을 대주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지금 돈을 조달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트럼프가 김정은의 빅뱅 방식의 비핵화를 제안할 것이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신속하게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비핵화와 보상 문제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비핵화를 몇 달 안에 정한 대로 하면 곧바로 우리가 여기 적어놓은 보상을 너네한테 바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상과 비핵화를 같이 한 방에 타결 짓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상은 무제한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좋은 종류의 일들이 다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제한 속에 주한미군 철수가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북한한테 가장 좋은 보상은 주한미군 철수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걸 갖다가 하는 시점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 시점에 이걸 해주겠다, 이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재 해제뿐만 아니라 관계 정상화, 대규모 경제 지원 등을 한 방에 북한에 다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김정은은 최근 북한을 방문한 폼페이오에게 최장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일정표에 따라 서로 양보 조치를 한 개씩 하나 양보하면 하나 양보하고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형식의 방법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즉 시진핑과 김정은이 합의해서 이야기했던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폼페이오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과거에도 핵동결 그리고 불능화 폐기로 가는 3단계 비핵화와 그 단계마다 미국이 외교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경제적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와 보상의 속도를 놓고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직접적 위협이 되는 ICBM 정도의 포기 이걸 빨리 합의하고 나는 다른 부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합의를 택할 가능성도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포괄적 합의, 즉 빅뱅식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가진 사람은 없다.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건과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하면 겉으로 명분으로는 빅뱅식 타결을 꿈꾸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이야기하는 잘라서 수습하는 부분에 미국이 말려들 가능성도 있을 것처럼 지금 그렇게 보도를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사실상 현재 남북, 미북 그 이후 3자, 4자 정상회담을 주도하고 있는 지가 운전석에 앉았다고 생각하는 문 정권이 지금 깨를 내고 있어요. 어떤 깨를 내고 있느냐. 아까 빅뱅 방식이 아닌 트럼프에게 당장 정치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에 적합한 꾀를, 꼼수를 문 정권이 북한하고 합의한 걸로 보입니다. 애초에는 4월 22일부터 27일 사이에 서훈과 정의용이 북한을 방문한다 했는데 이제 안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 간에는 어디에선가 남측과 북측 간에 왔다 갔다 판문점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라인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의 통전부와 한국의 국정원 사이에 라인이 가동이 됐는데 지금 갈 필요도 없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 이미 합의가 끝나버렸다. 그래서 굳이 정의용이나 서훈이 미국의 의심을 받으면서 입을 맞추기 위해서 북한을 갈 필요도 없어졌다. 이미 김정은과 문재인 사이에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 보고 종전이니 평화협정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비핵화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끌어내는 데나 신경 쓰라 했더니만 이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남북 정상회담 테이블에 비핵화를 처음으로 올리겠다. 문재인은 핵동결로 출발해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번에는 남북이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의 그 목표 틀 안에서 합의하는 이런 문제들을 설정해 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0년 정상회담, 2007년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는 미국과 협의할 문제다라고 해서 북한과는 비핵화를 입에 올리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문재인은 19일 날 완전한 비핵화라는 발언을 한 이후에 어제도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언급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이것이 단기간에 가능하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으면서도 연일 비핵화라는 핵폐기라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서 가는 것은 북한이 사실상 지금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 군축 협상을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을 의식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그냥 말로만 세게 이야기하는 척 하는 거죠. 실제 내부로는 북한과는 원론적인 합의를 하고 방법론적인 러프한 합의만 하고 미국과 북한이 최종적인 합의를 하도록 북한의 방식이 미국에 통할 수 있도록 한국도 동의해주는 모양의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 발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발표될 내용은 북한이 수년이라고 이야기한 부분, 미국이 6개월에서 1년이라고 이야기한 부분, 우리는 2년 이상이라고 한 부분을 절충한 적절한 행태에 단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동의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할 경우에 그에 따른 보상 조치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상 하나만한 이야기면서도 북한의 핵이 한 방에 비핵화될 수 없다라는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그러한 합의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김정은 등이 가장 노리는 것은요. 트럼프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회담에서 성과에만 집착을 해서 핵을 동결하고 ICBM을 폐기하겠다라는 합의를 1차로 얻어내고 남은 부분들은 그에 따른 미국의 성의가 보여지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또 노력을 하자라는 식으로 가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한국과 일본에게 해당되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폐기는 협상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실제로 그것이 마치 평화로 가고 비핵화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알려지면서 동결의 덫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즉 프리즈 트랩이라고 동결의 덫.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핵실험을 일시 중단하는 것은 북핵 위협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아무런 해결된 것은 없는데 이것이 마치 북한하고 타협이 되어서 뭔가 진전되고 있는 듯이 이 주변국이나 한국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결국은 그 선에서 북한이 마치 큰 양보를 한 것처럼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동결 자체를 대단한 평가를 해주게 되면서 있는 핵을 좀 축소해 나가자라는 쪽으로 방향이 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가 어제 말한 대로요. 절대로 북한의 핵 동결을 인정하고 그것이 마치 협상의 결과가 되거나 ICBM 폐기가 결과가 되는 쪽으로는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고 그렇게 갔을 경우에 미국은 북한한테 당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확인될 거라 머지않아서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미국 내에서 언론과 상하원에 상당한 반대 세력들이 북한과의 협상에 실패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획은 문정권 그리고 호탕한 듯 자세 변화하는 시호는 김정은 그 배우죠. 배우가 김정은이고 각본 문재인 그리고 스폰서 시진핑 이렇게 해서 트럼프라는 사람을 한번 꼬드겨 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CVID형 비핵화를 하기는 싫고 비핵화를 할 용의는 있다. 사찰을 받겠다. 그리고 우리 핵실험장을 문을 닫겠다. 그리고 더 이상 ICBM이나 핵실험 안 하겠다. 왜? 다 됐으니까. 저들 말로 완성을 했다고 뻥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된 거를 실험할 필요는 없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적인 추세와 맞추어서
한마디로 군축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한국하고 북한하고 회담할 때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확고하다, 이런 뻥을 치겠죠. 말로 뻥은 뭘 못 칩니까? 돈 듭니까? 그래가지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해서 종전선언을 해야 되고 평화협정을 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원론적으로 합의를 한다. 이런 북한의 평화 노력에 맞추어서, 비핵화 노력에 맞추어서 이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렇게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 북한에 상응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읽고 보면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생중계한다, 모바일로 뭐 본다, 쇼를 하는데요. 솔직히 많은 국민들이 진짜로 비핵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드루킹 사건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쇼를 하는데요. 실제로 정상회담의 결과 발표는 비핵화하고는 관계없이 북한이 늘상 주장해온 핵을 보유하면서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아쉬운 부분을 끌어주고, 즉 핵을 동결하고 더 나아가서 ICBM을 없애는 척하고, 그러면서 비핵화는 좀 시간을 가지고 끌어간다라는 요 선에서 딱 합의를 보려고 트럼프하고, 트럼프가 지금 중간 선거 때문에 아쉬우니까 한번 마무리 지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지금 현재 성격으로 보면 미국의 의회나 행정부나 또 여론, 이런 걸로 보면 그런 북한이 원하는 선에서 트럼프가 합의를 해주게 되면 회담을 끝내고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트럼프는 여론에 의해서 난도질이 되어서 중간 선거를 위한 훌륭한 합의를 하기는커녕 미국 땅에 발도 못 디디고 욕을 바가지로 쳐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바보겠습니까? 그런 합의를 해주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선에서 어떤 합의들을 적당히 하려는 거죠. 말로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최대한 단기간에 이렇게 추진한다 하고는 그 성의로 먼저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 동결하고 그 다음에 ICBM을 폐기하기로 하고 핵실험장을 뭐 폐쇄하기로 했다. 그럼 미국은 여기에 북한의 노력에 상응해서 뭘 해주기로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끌어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큰 소리를 치지만은 내심은 지금 상당히 불안할 거다. 그럼 불안한 트럼프의 내심을 우리가 최대한 이용을 해서 한번 딜을 쳐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식으로 미국하고 딜이 되도록 한국이 자락을 깔아주면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이야기는 하고 비핵화는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단계별 보상이나 제재 완화는 또 언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하려고 슬슬 흘리면서 미국의 반응을 좀 보고 있고요. 이미 북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합의를 해놓고도 마치 판문점에서 무슨 합의를 하는 양 쇼를 하고 더 나아가서 북한에 서훈이나 정의용이가 갔다 와야 합의가 되는 양 쇼를 하다가 이제서 갈 필요가 없이 합의 다 해놓은 거니까 뭐 안 가도 될 것 같아라는 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미국 없이 북한하고 잘 딜을 쳐서 미국을 최대한 배제해 보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트럼프가 아무리 정서가 불안정하고 자신의 개인적 이해를 많이 따진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오히려 지가 잘난 맛에 살았지만 멍청했던 클린턴이나 안 그러면 멍청했지만은
자기는 잘난 줄 알고 착각했던 W. 부시에 비해서 트럼프가 더 얕게 두 가지 안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북한이 자기 계략에 들어와서 실제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미련을 트럼프는 끊임없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김정은이 쯤은 내가 볼 때 저건 아마추어다. 나는 닳고 다른 프로고. 그래서 저거 내 앞에 앉혀놓고 잘 꼬시면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요 기대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답대로 안 되면 저거한테 온팍 덮어 세워서 갑자기 지킬 박사에서 하이드로 얼굴을 싹 바꿔서 야누스의 얼굴로 바꿔서 안면 몰수하고 다 주워 패버리는 쪽으로 선회해서 그걸로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항복을 하거나 all, or, nothing, 북한하고 깨진 상태에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서 그 분위기로 중간 선거를 치르거나 이 부분인데 한국만 그걸 지금 모르고 북한 데리고 어떻게 이걸 좀 트럼프를 오히려 자기들 수에 끌어넣어 가지고 적당히 미국에 광고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참기름 발라줄 거니까 요 선에서 광고하고 끝내자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27일 날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 모바일로 중계해봤자 한국하고 북한하고 나올 내용은 빤합니다. 자, 하루 있다가 미국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지켜보면 미북 정상회담도 빤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아니 요즘 트럼프는 이틀 걸리니까요. 이틀 있다가 29일쯤에 반응을 보면 앞날이 뻔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